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컬앱 주피터 노트북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파일 이름은 머신러닝 13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만들어지신 분은요, 구글 컬앱하고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요. 몇 가지 임포트를 먼저 좀 넣을게요. 우리가 이미지를 분류하면서 사용하게 될 함수 이름들이나 모듈 이름들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numpy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판다스도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야 되겠죠. 당연히 매트플러립이 필요할 겁니다. 매트플러립의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플럿, 선그래프 그리겠다라거나, 그죠? 아니면 뭐 산점도 그래프 그리겠다. 뭐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모듈이 파이플럿이죠. 파이플럿입니다. 이것 말고도요, 저희가 오늘 사용하게 될 게 imshow라고 하는 함수도 사용하게 될 거예요. 파이플럿에서 imshow라고 하는 함수도 사용하게 될 거고요. im에서 im은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show란 뜻이에요. 이미지 show. 그래서 파이플럿 모듈만 이용하시면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플럿립에서 임포트를 할 건데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할 겁니다. 이거는 모듈 이름이에요.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하겠다는 얘기고요. 저 이미지 모듈에는 im save 그 다음에 im read와 같은 메서드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지를 저장하는 그런 함수고요. 이미지를 읽어오는 함수입니다. 요거 이따가 사용 방법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만 먼저 이렇게 하고요. 이따가 분류할 때 필요한 것들은 또 따로 저희가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만, 잠시만요. 뭐지? 매트플러립. 모듈 이름이 잘못됐네. 매트플러립. 그러니까 위쪽은 매트플러립의 파이플럿 모듈을 PLT라고 하는 이름으로 줄여서 임포트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매트플러립 패키지에서 모듈에서 서브 모듈인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따로 별명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미지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 네, 다시 한번 실행하시면 실행이 될 거고요. 네, 자 그럼 파이썬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런은 가지고 와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위쪽에서 그냥 여기서 하죠. 여기서 from scikit-learn import data set. 이거는 scikit-learn이 제공하는 그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 이미지도 몇 개를 제공을 해요.
사이클런에서 그냥 이미지 한 장, 두 장 뭐 이런 것도 제공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china.jpg라고 하는 게 있어요. dataset.load 이미지, 로드 샘플 이미지, 로드 샘플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미지 이름 주시면 되는데 이미지 이름이 딱 두 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차이나라고 하는 게 있고 플라워라고 하는 두 장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주시면 되고요. 일단 china.jpg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얘가 타입이 뭔지 타입 먼저 출력해 볼까요? 타입을 보시면 numpy 배열이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JPG 파일을 읽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얘는 JPG라고 하는 거를 준 게 아니고요. JPG라고 하는 걸 준 게 아니라 numpy 배열을 준 겁니다. numpy 배열이면 쉐입이 있겠죠. 쉐입. china shape을 먼저 좀 볼게요. 쉐입을 보시면 3차원 배열이에요. 이게 3차원 배열인데 427, 640 그리고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세로 길이가 427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가 640입니다. 근데 이런 게 몇 개가 있냐면 이런 게 3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요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모습이로. 그럼 여기에 3개가 있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에 427, 640이라고 하는 배열에는 빨간색이 들어가요. 빨간색에 대한 크기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427, 640이라고 하는 이 배열에는 초록색에 대한 색깔들. 초록색의 크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파란색의 크기. 이렇게 해서 RGB 세 가지 색깔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배열에서 행번호를 먼저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컬럼 번호를 나중에 쓰죠. 그런 관습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로 세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드스 하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위드스가 첫 번째 숫자가 위드스가 되는 게 아니라 하이트가 돼요. 이게 행번호에서 그래요. 행번호에.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주 작은 픽셀, 그러니까 점에 색깔이 색칠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를 먼저 볼까요?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인지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plt.imshow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china라고 하는 거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plt.show까지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이미지예요. 불러온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인데요. 이런 이미지인데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칸을 굉장히 작게 잘라서 각각의 칸에 색깔을 칠해버리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촘촘한 작은 점들을 만들어서 그 점에 해당하는 색깔 하나씩만 칠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 여기는 약간 흰색이 더 들어간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약간 갈색, 뭐 여기는 약간 빨간색이 좀 더 들어간 색 이런 식으로 각각을 채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점들을 픽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에서 픽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각각의 픽셀에 들어가는 각각의 픽셀을 그 파이썬에서는 배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열. 그럼 배열은 인덱스를 어떻게 매겨요? 배열에서 인덱스를 매길 때 행번호 먼저 매기죠.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매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좌상단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크기가 400 아까 4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하면서 427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640개 점이 0, 1, 2, 3, 4, 5, 6, 7, 8 하면서 640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각각 만나는 요 점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죠? 거기에 색깔을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깔을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색깔을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 그리고 그 숫자들을 가지고서 화면에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쪽에 3이라고 하는 게 뭐냐? 컬러 이미지일 땐 여기가 세 개의 색깔이 필요한 거예요. 색깔을 표시할 때는 빨간색과 초록색과 그리고 파란색을 합쳐주면 어떤 색깔이든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빨간색의 크기가 얼마고 초록색의 크기가 얼마고 파란색의 크기가 얼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색깔을 조합을 하면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깔은 다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이 몇 개 있는 거다? 3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앞에 있는 이 2개가 이미지의 세로 크기, 가로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3개가 RGB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입을 보면 이미지의 높이,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가로 길이, 그리고 RGB. 그래서 3개가 됩니다. 3개. 때로는 여기가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4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RGB가 아니라 RGBA를 사용하는 경우. A는 뭐냐면 투명도. 그래서 이미지 중에 좀 투명한 게 있어서 이미지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 보여지는 게 있어요. PNG 파일이 그렇죠. JPG는 투명도가 없는, 그래서 불투명한 이미지인데 PNG와 같은 그런 이미지들은요, 투명도를 줄 수가 있어서 이미지와 이미지를 겹쳐서 그리게 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가 일정 부분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요 세 번째 축이 RGB라고 하는 세 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RGB에다가 투명도까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축 방향이 4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흑백 이미지인 경우는 세 번째 축이 필요가 없어요. 0에서 흰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만 표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블랙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만 표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2가지 차원만 있으면 됩니다. 2가지 차원.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별다른 게 아니라 그 이미지의 픽셀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색깔들을 숫자로 저장한 배열이다. 넘파의 배열이다. 파이썬에서 이미지는 숫자들의 배열일 뿐이다. 라고. 여기 모양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여기 텍스트로 할게요. 텍스트로 하면 흑백 이미지인 경우에는 그
이미지, 예, 이미지 배열의 쉐입은 어떻게 되냐면 하이트, 세로 길이, 그리고 위드스 요렇게만 이루어져 있고요. 요렇게만 이루어져 있고 컬러 이미지인 경우 이미지 배열의 쉐입은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불투명한 경우 이미지 배열의 쉐입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이트, 위드스, 그리고 세개. 이 세 개가 마지막 차원의 세 개가 의미하는 게 RGB를 의미를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투명도가 있는 투명도가 있는 경우 이미지 배열의 쉐입은 하이트까지 똑같고요. 위드스까지 똑같고요. 여기가 4개다. 4개다. 그래서 RGB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차원이 셋. 여기는 RGBA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차원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미지 배열의 숫자 스케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스케일이 있냐면 0에서부터 255까지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0.0에서 1.0까지의 실수 스케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배열이 정수로 되어 있어도 되고요. 실수로 되어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56이 2의 몇 승인가요? 2의 8승? 2의 8승. 2의 10승이 1024잖아요. 2의 10승이 1024인 건 아시죠? 몰라요? 2의 9승은 절반이니까 512. 2의 8승, 이거의 절반이니까 256. 8비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비트에다가 컬러 하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8비트에다 컬러 하나를 저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수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수를 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0부터 255. 그럼 256개죠. 그죠? 256개. 최대 255까지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수를 255로 나눠버리면 0부터 1.0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255로 나눠버리면 그게 1.0 실수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의 저장 방식을 다 사용이 가능해요. 맞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그 이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쉐입만 살펴봤었는데요. 살펴봤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볼까요? 차이나에서 행번호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보이진 않을 텐데 중간에 잘라서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죠. 0번째만 보겠다라고 한 거는 이건 뭐냐면 RGB 중에서 R의 크기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R의 크기. 이쪽으로 배열이 몇 개 있을 거냐면 아까 427이라고 했나요? 그죠? 427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컬럼이 몇 개 있을까요? 이쪽으로 640개. 이쪽으로 64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한다?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에 무엇의 빨간색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가 255에 가까울수록 빨간색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셨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스케일을 바꿔도 똑같은 이미지가 돼요. 스케일을 바꿔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에서 255 스케일을 0.0에서 1.0 스케일로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차이나 스케일드라고 할까요? 차이나 스케일드라고 하시고요. 어떻게만 하시면 되냐면 255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이 3차원 배열인데 3차원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를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 모두 다 255로 나누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그 빨간색의 크기만 한번 볼까요? 스케일드라고 하시고 행, 열,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시면 자, 위쪽에 있는 값들이 174 나누기 255가 돼서 0.68이 된 거고요. 그렇죠? 제일 끝에 250이죠. 250 나누기 255 하면 0.98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변환을 한 이미지도요. 보이는 거는 똑같이 보여요. plt.im show 에다가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2차원 배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x가 2차원 배열이잖아요. 2차원 배열. 그래서 여기 보시면 array 혹은 fill 이미지를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뭐 2차원 배열일 수도 있고 3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인데 뭐 3개나 4개짜리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RGB-A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여기 차이나 스케일드 넣으시면 되고요. plt.show를 안 써주면 요 출력문이 나와요. axis라고 하는 요 출력문이 나오고요. 이 출력문을 없애시려면 plt.show를 하시면 출력문 없애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이미지만 보고 싶다. 이미지만 보고 싶고 여기 있는 스케일 같은 것들은 보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 무엇을 하실 수가 있냐면 plt.axis를 off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딱 이미지만 보이고요. 무엇을 안 보여주는 거냐면 axis를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쪽에 axis 보여주지 않고 이쪽에 axis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이미지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보니까 위쪽에서 그려진 그림하고 아래쪽에서 그려진 그림하고 다를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미지를 0에서 255까지의 정수 스케일로 되어 있는 배열이나 0.0에서 1.0까지의 실수 스케일로 되어 있는 그런 배열이나 똑같다. 화면에 출력이 될 때나 파이썬에서 다룰 때에는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케일을 써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거는 저희가 단순하게 이미지 JPG를 불러와서 그 배열로 변환하는 그런 거였었는데요. 함수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물론 다른 모듈에도 함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트플러립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매트플러립에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이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에는 imsav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요. 파일 이름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배열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파일 이름을 주죠. 파일에 이미지 여기서는 이미지 자체가 아니에요.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이미지 배열입니다. 배열을 이미지 형식으로 이미지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JPG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PNG가 될 수도 있는 거고 BMP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지 종류들은 굉장히 많죠. 그죠?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럼 반대로요. matplotlib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에는 imrea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함수 이름만 줍니다. 이거는요. 이미지 파일에서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건 배열이면 안 돼요. 이미지 파일이니까 뭐 JPG나 PNG나 이런 이미지 파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 파일에서 이미지를 읽어서 이미지를 읽고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numpy 배열을 리턴해 줍니다. numpy 배열을 리턴해 주는 함수가 imread.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직접 읽거나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로 저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걸 우리가 가져온 거잖아요.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JPG 파일을 읽어서 numpy 배열을 쓴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파일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죠? JPG로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읽어서 배열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배열로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matplotlib에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이에요.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이고 자 그러면 저장을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요거 가지고 있었죠. 차이나 스케일드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요거 저장할게요. 이미지 모듈 .im save 이용하시면 되고요. 파일 이름하고 배열 주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는 기본값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파일 이름하고 배열만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파일 이름은 뭐라고 줄 거냐면 차이나 복사본 .jpg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차이나 scaleed를 저장을 할게요. 자, 이거는 어디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일까요? 구글 드라이브가 아니라 컬앱 세션에다가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컬앱 세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컬앱하고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장한 파일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연습이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남겨두고 싶으면 어디다가 저장하면 될까요? 구글 드라이브 연결해서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해서 구글 드라이브에다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에러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이거는 저장이 된 거예요. 저장이 된 거고 폴더 모양의 아이콘 클릭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차이나 카피 JPG라고 하는 거 생겼죠. 더블 클릭하시면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요. 콜앱에서 바로 이렇게 원본 이미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numpy 배열을 JPG에다 쓴 거예요. JPG에다 쓴 거고 반대로요.
파일에서 배열을 만들고 싶을 때, 파일에서 배열을 만들고 싶으면 image.im read를 쓰시면 됩니다. im read. 여기서는 무엇을 쓰면 된다? 파일 이름만 주시면 돼. 파일 이름만 주면 파일에서 이미지를 읽어서 무엇으로 만들어준다? 배열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장한 게 china copy.jpg였었으니까 제대로 읽었는지 쉐임만 먼저 볼까요? img죠. img.j. 네, 427, 643 제대로 읽은 거 맞죠? 네. 파일을 읽어서 JPG에서 배열을 만들어낸 거.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숫자들의 배열일 뿐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다른 이미지들을 다루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